배 대표님, 예.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날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2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하다가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고,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도중에 사직서가 수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전 경호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기 이전부터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영장 집행은 반드시 실현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경찰 인력과 경호처 경호원들 간에 무력 충돌, 유혈 사태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일단은 감정으로 굉장히 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당장에 이 인력들이 투입될 때 몇 시, 며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투입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관저 앞에 또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부터 당장에 이 공권력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경호처에 아무리 박종준 전 처장이 지금 사직서를 내고 전 처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김성훈 차장이 있고요. 예. 또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과 사실은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인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 총알이 날아가면 그 총탄을 몸으로 막아요. 육탄 방어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공무원들이 말이야 체포영장 들어가면 빠져줘야지 뭐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보디가드 영화를 봐도 그것을 뭐 돈 받고 하는 거, 나 돈 받고 하는데 나 안 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병력들이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끄집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헬기를 동원하라, 장갑차를 동원하라, 총탄을 맞더라도 끌고 나와라, 이런 상황에서 유혈 사태가 우려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박종준 전 차장도 일각에서는 백기 투항이냐 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나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네. 또 지금 대치 상황이라는 것이 경호처 500명 가지고 정말 육탄 방어를 해봐야 끝내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 또 자기도 경찰 신분인데 경찰이 경찰을 지금 대응을 한다. 이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현직 대통령이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해줘라. 수사가 목적이 아니냐. 그 점이 분명하다면 그런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경찰만 하더라도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남부경찰청, 네. 4개 경찰청에서도 광역수사단, 예. 그리고 안보수사대, 형사기동대 몇천 명이 1000여 명을 1차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인해전술을 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형사들, 또 이 수사관들이고, 외곽에는 이 경찰 기동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2,700여 명을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경호처 오고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경호처는 지금 거의 요새화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벽을 다 설치해 놓고. 맞습니다. 거기서 여차하면은 감정이 격해지면은 유혈 사태가 안 나라는 법이 없죠. 더군다나 경호원들은 일당 100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겠어요? 못 뚫고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못 뚫고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무리수가 나오는 거죠. 2차 체포 영장 집행마저 실패한다고 하면은 공수처는 사실 없어져야 할 기관으로 이렇게 전락할 거고, 경찰들도 자기 체면이 안 쓰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국수본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제는 권력에 정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뻥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걸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걱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은 거기 있으면서 경호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그 작전을 다 세워놓고 또 경찰청 차장 출신, 경찰청장 바로 밑에 차장 출신, 경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고시까지 한 사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혈 충동일이 났을 때 그 불상사. 뻔히 알죠. 이건 큰 나라의 큰 재앙으로 들어간다. 이건 재앙이죠. 내전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가서 소환 조사를 받고 또 최상목 대행한테도 이거 누가 중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다들 우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이 모든 사태의 마지막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포는 그냥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불구속 기소해도 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우리 재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또 경호처 입장에서는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고 그 체포영장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고 대통령 관저나 이거는 군사상 기밀 지역 아니냐. 이건 경호법에 의해서 당연히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해라. 그러면 뭐 재판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여하튼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또는 이 파장과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조율을 할 일이지 마치 지금 모든 것은 종극의 목표가 체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수사를 하려고 체포를 하는 거 그건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목적이에요. 수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아마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있는 것 같아요. 박종준 전 처장만 하더라도 나이도 있고 또 고시도 했고 경찰도 알고 경호처도 이제 알죠. 처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온건하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에서도 들리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제3화 대안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시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좀 거부된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표 자체가 윤 대통령의 뜻 아니겠느냐. 지금 경호처는 경호처 차장인자 직무대행 차장이죠. 김성훈, 네. 그리고 이강우 경호본부장, 이진아 경비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경호처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경호원으로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고 맞습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었고 대통령은 온몸을 던져서라도 총탄을 맞더라도 경호를 해야 하고 방어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다가 특히 뭐 김성훈 차장도 그렇고 이강호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쪽 사람이고 강경파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호처를 장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종준 전 처장은 이 강경파한테 밀려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밀려났다. 대통령 예. 뜻이 그렇다면 사표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인력들이 얼마나 뭐 김건희 여사랑 가까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연히 이제 주축이 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경호처에서 잔뼈가 굵고 쭉 성장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에서 발탁된 사람이라면 예. 상당히 충성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박 전 처장도 최 대행한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중재자 역할에 나서셔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또 민주당 측에서는 최 대행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 꺼집어내는데 역할을 해라 이거죠. 예. 예. 그리고 내란 숙에 경호처 눈치만 보지 말고 제대로 해라.
시간 끌기 작전 벌이지 마라.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민주당은. 그런데 최 대행은 박 처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초유 상황을 맞고 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했지만 두 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는 출구를 뚫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특검법에 대한 합의, 유연성이 없는 특검법을 좀 만들어주면은 두 기관 간 극한 대립 상황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최 대행 입장에서는 이 특검법을 통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리고 국정의 혼란도 수습해 가는 계기를 좀 마련해 달라. 그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내란 특검, 일반 특검 법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사이에 조율이 되겠냐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3자 추천안인데 그 추천안을 얼마나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느냐. 근데 지금 민주당이 또 외환죄를 추가했단 말이거든요. 외환죄 추구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국민의힘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에다가 지금 외환까지, 외환이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북한과의 뭐 전쟁을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른바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외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력 언론은 사설에서도 비판을 했던데 외환죄 그 제목을 보니까 대북 확성기를 틀었다는 거 그리고 저기 도발시는 원점을 타격하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외환죄라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냐. 도대체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은 군 지휘관들이 어떻게 싸움을 하겠느냐. 무슨 도발이 오더라도 이게 외환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따져보고 그때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전쟁이냐 이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의 큰 쟁점은 수사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것은 뭐 14개인가 되고 내란죄는 15개 사건이 되는데 그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서 몇천 명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거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인지된 사건까지도 다 조사할 수 무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하는 그거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연령, 비연령. 물론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서 수사하는 거야. 그렇다 치면 아니 기억나시잖아요. 적폐청산. 예. 그러니까 약간만 이렇게 연관성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갖다 대면 적폐청산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령 뭐 누구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 그럼 너 내란 세력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또 내란 특검법 이 부분도 똑같이 지금 강경 일변도예요. 그 특검법 내용을 일부 수정한 건 맞아요. 그동안에는 이전에 특검법에는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만들었고 예. 또 수사 기관이라든가 수사 인력도 대폭 좀 줄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9일 날인가 이 수정안 내고는 10일 날 법사위에서 소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금방 법사위 전체에 거쳐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그럼요. 이러지 말고 이렇게 수정안을 냈으면은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협상을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정성호 의원도 지적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서두르는 거죠.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당과 좀 물밑 대화도 하고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일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집권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조바심 내지 마라. 욕심 내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도 자칫 잘못하면 왕수박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던데
이건 뭐 내용은 일부 손질을 했지만 사실은 박스가리에 불과하다. 포장만 바꾼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체 안을 내겠다는데 그 얘기도 여러 차례 우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빨리 국민의힘도 내란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자체안을 내 가지고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야지 그냥 안 된다고 뭐 말로만 떠들고 있어요. 서로 공격만 해서 되느냐. 이 경우도 이미 민주당이 뭐 양보를 일부 해가지고 수정안을 냈으면 국민의힘도 즉각적으로 국민의힘이 안을 놓고 그러면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서 좀 실무적인 조율을 하고 그리고 원내대표가 만나서 뭔가 절충점을 마련해내는 거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거는 뭐 꼭 민주당만 탓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고 박사님 말씀대로 어떤 대안도 없고 대안에 대한 설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일반 특검법도 사실은 답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내란 혐의 이야기하는 핵심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일단 계엄군이 투입돼 있으니까 그 의사결정에는 결국 비상계엄이랑 군과 관련되니까 군 일부 이렇게 해서 수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민주당은 욕심에 더 넓혀서 기왕 때려잡는 거 내란 정당으로 해서 뭐 국민의힘까지 다 때려잡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건 절대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이게 민주당도 너무 정략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사실은 2표가 부족해서 제 의결에서 부결된 건 부결됐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하고 협상할 생각은 없고 그래 그러면 이탈해라. 제3자 예. 추천 대법원장 추천으로 하면은 한 두어 표는 더 이탈할 것 같으니까 그런 정략적인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에 제일 문제죠. 그게 이재명의 꼼수 정치란 말이에요.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탈 안 할 거예요. 예. 아무튼 공수처와 경찰이 언제 2차 집행에 들어갈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내주 초에는 집행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는 경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기가. 그래서 이 특검법을 내란 특검법을 계기로 해서 경호처도 좀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접근을 하고 또 정치권도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서 정말 새해 들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타협을 해내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런 점을 어떻게 보면은 이 박종준 전 예. 경호처장이 자기가 사표를 던지면서 호소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양측에 다 맞습니다. 양측에 맞습니다. 양측에 이러다가는 나라가 예. 망합니다. 이런 경고를 날린 것 아닌가 나라가 하는 생각. 그들난다. 예. 예. 그런 경고를 날린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